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선거를 위한 정부들의 재정 투입 재결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쪽에서는 약 80만 명에게 학자금 대출 일부를 탕감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달부터 이거를 갚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탕감을 해주면서 부담을 확 줄여줬어요. 어쨌든 이거는 뭐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도움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목적은 내년 대선이죠. 표심 잡기.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돈을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또 돈을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년으로 더 넘어가면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일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부담을 이런 식으로 좀 낮춰줄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VB 여파로 피해를 본 지역은행들이 있는데 여기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정부 쪽에서 계속 유동성을 공급을 해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한번 숨고르기가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금융경제 쪽에서도 지금 AI 버블로 인해서 유동성이 그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랑 맞물리면서 이제 지역 은행들도 이런 여파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은행들의 어닝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2분기 어닝 자체는 이 SVB 사태 때문에 막 좋지는 않았어요. 대형은행들은 이제 좋게 나는데 이제 대다수의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이제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관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물론 큰 폭의 개선세는 예상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더 나빠지진 않는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대신 내년부터는 반드시 나아진다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은행주 쪽에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우호적으로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지역은행들에서 예치금이 계속 유출돼 왔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감소돼서 이제 환경 자체가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측면으로 봤을 때 좀 완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쪽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하반기에 역전세입니다. 역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완화를 해줬는데요. 이거 일단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역전세 위험 가구가 작년 초에 비해서 올해 100% 정도 급증했습니다. 가구 수 자체가. 그리고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으로 보면은 50%를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상 2명 중에 1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냅두게 되면 부동산 쪽에서 이제 경착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경착륙을 방지하고자 전세금 보증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정부 쪽의 어떤 힘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어쨌든 이러면 이제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지만 그러면 집주인은 당연히 부담을 지겠죠. 부담을 지겠지만 보증금은 그래도 돌려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일단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역전세발 부동산 경착륙을 일단 1차적으로는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정부 쪽에서도 일단 이 부동산 이슈 이거를 좀 막아보고자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크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미국 정부랑 같은 입장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어쩔 수 없어요. 같은 입장으로 지금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뿐만이 아니고 정부 쪽에서 재정 정책을 다시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이제 확실히 끝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ECB, 페드, 그 다음이 뭐 BOJ 정도 될까요? BOJ도 갑자기 방향을 틀었죠. 지금의 이 완화 정책을 일단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22에서도 일단 12에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22 관련해서 이코노미스트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9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고 9월달에 한 번 더 올리면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드에서는 뭐 점도표상으로 2회 금리 인상을 보여주긴 했지만 굉장히 힘들다. 7월 금리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최근 다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뭐 크게 변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점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페드에서도 결국 금리 동결 사이클로 완전히 넘어가기 위한 그런 딱 그 경계점에 위치한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8월 이후에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일부 우려되긴 한다. 근데 내년 되면 확실히 2%로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가계부채에서 추세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만 아니면은 이제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제 조건을 달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올려봤자 25bp 추가 인상, 이게 한 차례인데 이거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동결로 계속 가겠죠. 그래서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스케줄도 이제 끝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양적 긴축의 종료 시기입니다. 페드가 금리 인하 사이클로 넘어가기 전에, 물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바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양적 긴축이 종료되겠죠. 그래야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니까. 양적 긴축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진 않거든요.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경로를 본다라고 한다면 양적 긴축 종료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경우는 뭐 이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 두 가지 형태죠.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크게 나빠지는 경우, 이제 리세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추세적으로 하겠죠.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추세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고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중립금리를 이제 내릴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두 차례 또는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뭐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양적 긴축을 종료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일단 상반기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시장은 선반영하잖아요. 이제 올 가을을 무사히 넘긴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리세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추세적으로 약달러 기조가 굉장히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약달러 기조가 조금 나타나고 있긴 한데 정말로 추세적으로 직전 저점이 1200 뭐 한 40원 전후잖아요, 지금. 근데 이 자리를 깨고 저점을 완전히 이탈해서 추세적으로 밑으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올 가을을 무사히 넘길 경우. 근데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들이 취하는 형태를 보면은 어쨌든 올해 가을을 넘기려고 하는 모습, 그 의지를 좀 굉장히 강하게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사실상 올해 리세션은 오기 힘들다라는 시나리오로 계속 그쪽으로 비중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얼마에 가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을 가능성이 있겠죠. 뭐 중간에 물론 조정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가을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중앙은행들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뭔가 과도하게 쪼여놓은 이 긴축의 끈을 서서히 종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CPI가 내려오고 있는 덕분이에요. CPI가 내려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했다가 하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물가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증시에 대한 이슈, 요거 좀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일단 이번 주에 하방 변동성이 터질 줄 알았는데 상방으로 터져버렸어요. 어제 오늘. 코스닥 쪽입니다. 에코프로 형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바람에 코스닥 지수는 이제 더더욱 왜곡이 심해졌고요.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로 가게 되면 이제 고점이 어디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수 자체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아마 소외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사실상 코스닥 종합 지수랑 코스닥 150 선물 지수를 비교를 해본다면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 외에 뭐 2차전지 대형주들, 요런 거를 빼면은 사실상 코스닥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이 코스닥 시총 상위주로 그 몇 개로만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현상이 일단 한 번은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그 기간이 있긴 할 텐데, 일단 지금 흐름상으로는 예상이 안 됩니다. 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지. 그리고 코스피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거의 뭐 정석 패턴의 단기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뭐 코스피는 뭐 딱히 이슈는 없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나스닥 리밸런싱 이 이슈가 있는데, 비중은 발표했는데 지금 S&P 500 옵션 포지션도 보면은 지금 4,500 콜이 굉장히 많이 베팅이 됐거든요. 이번 주가 만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미국 증시도 웬만하면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일단 나스닥은 또 별개의 이슈가 있으니까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상의 조정, 이게 이제 언제 시작될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일단 가장 확정적으로 보려면은 뭐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죠. 미국 증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를 제외하고 코스닥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그냥 서머랠리 피날레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서머랠리 피날레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조정, 그러면 뭐 좀 러프하게 잡아보면 뭐 8월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긴 하겠는데, 물론 예상일 뿐입니다. 왜냐면 지금 코스닥 흐름은 언제 고점이 나올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뭐 8월 내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한 2주 정도 가격 조정을 그냥 빡세게 받아버릴 수도 있거나, 뭐 그런 이슈가 그래도 한 번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조정 뒤에 이제 좀 랠리다운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랠리다운 랠리가 나오려면 지수가 오를 때 종목들이 골고루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상황이라서, 물론 미국 증시는 서서히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중소형주로 매기가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쪽은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한번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7월 증시 이슈로는.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은 이제 그때는 조금 더 건강하게 증시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